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최배경입니다. 네. 오늘 매우 바쁜 시대를 불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김성수 국회의원, 그리고 김영동 국회의원, 김수현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위원께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9년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화의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중앙정부의 기득권 세력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출범 시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 분권 운동하는 시행령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아쉬움이 큽니다. 역사적 소명이고 시대적 과제인 지방화 시대를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개헌에 의해서 헌법의 보장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국문가짐이라만, 그러나 꽁 대신 닭이라고 21대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지방 분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두 분 국회의원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적부 개정안,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등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지방분권 관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접근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 김수현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수석연구원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랜 동안 지방분권 입법 관리를 통해서 노력해 오셨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 자문 역할도 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많은 지방분권에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법안들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김수현입니다. 말씀 주신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거의 다 같은 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그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자치경찰 관련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됐고요. 지방자치법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정부안으로, 그다음에 자치경찰 관련 법안은 홍익표 의원안으로 20대 국회 때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들은 다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정부안으로 거의 20대 국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가 되었고요. 다만 자치경찰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은 20대 국회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자치 강화,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 연령과 요건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면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서 좀 의회 기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특례시에 관한 이런 것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이 되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행안부 장관 등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고, 또 지방에서도
시도지사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3대 지방협의체의 장들도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에 관해서는 최근에 이제 21대 국회 때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안이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찰의 신분은 국가경찰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이라는 신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사무만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어서 각 사무별로 지휘감독권자를 분산시키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하여금 자치경찰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이 이제 국회에서 사실 20대 국회에서도 뭐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당시에는 자치법과 자치경찰법 이런 것들이 쟁점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검토하기 힘들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좀 미뤄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법안이 상정된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 큰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30여년만 분권운동을 해왔습니다만 여야 국회의원을 개개인을 만나보면은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국회 통과는 쉽지 않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도사협의회에서 이제 지방 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 가지고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셨고 현재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20대 국회 당시 때 그때 이제 국회가 이제 5당 중심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5당 원내대표하고 행안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위원실 등을 저희 협의회장님이셨던 당시 권영길 대구시장님이 저희 협의회장님이셨는데요. 간담을 방문하시고 또 법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4대 협의체장이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고요.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그다음에 시군 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있는데 4개 기관의 장들이 다 모여서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 만나서 법안 통과를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으로 개국회 촉구문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넘어온 이후로부터 금년 2월에는 지방 4대 협의체 소속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 장들하고 의회의장님 또 기초의회 의장님, 기초자치단체장님들까지 483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까지도 전부 다 그 행안위원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는 사실 마지막 상임위 논의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21대 국회의 과제로 넘긴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4대 협의체 공동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도 금년 5월에 따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이건 20대 국회 때의 노력이고요. 또 21대 국회에 와서도 지금 다시 정부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시도지사 협의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4대 협의체 장님들이 다시 이제 국회에 방문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지금 가을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린 것은 이제 4대 협의체장님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회장님들 선출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조금 지연이 되긴 했는데 곧 조만간에 이제 10월 또는 11월 초에는 국회를 방문해서 법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그런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분권위원회하고 지방 4대 협의체하고도 서로 좀 많이 연관 있고 또 서로 협력 활동을 해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주요 내용에 관해서 대국민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뿐만 아니라 또 각 시도 또 다른 4대 협의체들 공동으로 또 이런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에 부응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는 꼭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예,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은 행안부 고위공직 출신이고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지방분권 신고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분이고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을 통과하지 못했고 입법이 지지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향후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에 또 근무하면서 또 지방에 또 대구시 또 경북에 근무하면서 지방자치 분야에 직접 제가 이렇게 업무를 담당을 또 많이 했었으면 마지막 또 공지에게 또 마지막 또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하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또 입안을 하는데 또 일조를 했었고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이제 그 국회 제출하는 과정에서 또 제출한 이후에 또 그런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입법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결실을 맺도록 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앞서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또 의원 말씀하셨지만서도 저번 20대 국회 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거는 지방자치가 이제 91년도에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88년도에 한번 전부 개정안이 이제 마련됐다가 무려 31년 만에 이제 전부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고 그래서 이 전부 개정안이 된 이유도 그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법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이렇게 좀 묵혀뒀던 것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제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 여론 수렴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미 이제 공론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여야 간에도 크게 쟁점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통과가 좀 좌절된 것들은 지방자치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검경수 사건 조정이라든지 또 그런 정부 이제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다른 권력구조 개편 중에 대표적으로 공수처법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법안들하고 지방자치 관련되는 법안들이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 이게 좀 진지하게 이게 논의가 되지 못하고 계속 후순으로 밀리다가 결국은 20대 국회가 이제 종료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소위에서 한번 상정까지 돼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한번 좀 일독한 거기에서 좀 거치고 추가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과 못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앞서도 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1대 국회 들어와서 20대 때 통과가 되지 못했던 많은 지방자치 관련 법령들이 다시 좀 다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도 일부 심도 있게 좀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쟁점들이 좀 해소되면은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뿐만 아니고 다른 법안들도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 관련 법안 종류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별로 나눠서 논의하다 보니까 다른 이슈에 관해서 추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내에 지방분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지 그럼 21대 국회에는 이 특위 구성이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진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 특위라는 게 이게
지방 분권과 관련된 특위는 역대 이제 그 국회가 원구성이 될 때마다 이게 거의 뭐 빠짐없이 지방 분권 관련 특위는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또 역할을 했던 특위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특위라는 것 자체가 이게 법안 심사권이 같이 부여가 되면은 그 특위 내에서 법안을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회 내에 구성됐던 특위들은 법안 심사권이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니까 그 논의만 있을 뿐 특정 법안을 이렇게 의결할 그런 권한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지방자치 관련된 법안이 특위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된 사례가 없었고요. 통상적으로 이 지방분 관련된 특위는 구성이 되면은 그 행정안전부라든지 뭐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 업무보고 듣고 공청회하고 뭐 이렇게 좀 정책 제안만 하고 이게 이제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그 사법개혁 중에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심사권이 부여돼 가지고 관련된 법을 이렇게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만 분권특위는 그런 게 없다. 그게 또 한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지방이양 일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한 400여 개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그 이양 일괄법을 통해서 통과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그런 지방 이양 관련되는 과장할 때 벌써 한 16년 전인데 그때 이제 지방 이양 일괄법 동시에 주관권한을 그 지방으로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지방 이양 일괄법을 처음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자 할 때 국회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 특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특정 상임위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벌써 그때도 특위에서 법안 심사권을 갖는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양 일괄법을 좀 심사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이양 일괄법을 제출했었는데 이 포괄적인 내용을 심사할 그런 상임위가 없다.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이양 일괄법을 상임위별로 쪼개서 그때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올 초에 통과가 됐죠. 작년에 제출돼가 올 초에 통과한 이양 일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행스럽게도 특위 법안 심사권을 갖는 특위 구성에는 그 동의는 안 했는데 운영위에서 심사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 몇 개 상임위가 관련되는 법안들이 일단 운영위로 접수가 돼서 운영위에서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 의견은 다시 운영위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법안 심사권을 갖는 특위가 구성되면 좋겠습니다만 법안 심사권이 없는 특위라 그러면은 이번에 이양 일괄법이 통과된 그런 형태로 운영에서 접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이 차선 트랙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도 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1년, 2년, 2개월 동안 아주 치열하게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 왕래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그 개헌특위에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분권과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보면은 모범 답안지 같이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시간이 나시면은 우리 김영동 위원님과 찾아서 유세수 위원님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김영동 의원님은 한국노총에서 노동법률가로 활발히 활동해 오셨고 얼마 전에도 지방 소멸위기 지역 시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정도로 지방 분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정부는 인구 유출도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군안들이 이양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받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특히
뭐 박사님이나 김성수 우리 의원님 이쪽이 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수 배운다는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김성수 의원님은 물론 모든 지역 뭐 국가 차원, 정부 차원, 그 다음에 지역 차원, 지역 안에서도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 다 일괄해서 훑어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약간 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흔히 말하는 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동 예천에서 봤을 때 대구는 대도시죠. 그 처해 있는 곳에 따라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대표 발의한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특별법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소규모 농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농어촌 이렇게 소멸되는 곳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하고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상북도 대구 경상북도만 보더라도 아마 남북권의 청도 빼놓고는 대부분 그 급격 소멸 지역이 위기 뭐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대부분 경북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가 더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한 끝에 이 법률을 제안을 했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뭐가 가장 먼저 이전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첫째도 둘째도 재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지방분권은 그 이꼴 시킨다 그러면은 재정분권이 돼야 된다. 재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고 그 어떤 대책도 어떤 제안도 공허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국세 지방세 아마 비중이 8대2 뭐 이렇게 이제 대충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한 뭐 저는 맥스로 간다 그러면 5대5까지 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한 7대3 정도는 이게 나눠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가 모든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선만 따로 나누고 그 법률안을 아무리 제안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이 지방에 주어지지 않으면은 또한 공허한 것이겠죠. 뭐 제가 행안위에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행안위 들어가시면 뭐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잘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특별법 말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도 전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 저희가 우리 당에서는 이제 여당은 빨리 통과시키자 20대 이미 정리된 거니까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적당하게 또 포맷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곧장 정기국회 전후 직후 정도 되면은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박사님이나 위원장 오셔가지고 의견을 더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이렇게 앞으로 진일보하는 내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대표적으로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이 흔히 말하는 한 줄 한 줄 보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담아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여야 성원이 되고 합의가 되면 좀 수월하게 통과시키자는 그런 것에 있고요. 재정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직 법률안까지 법률에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행안위에 통과시킨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기부제를 통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 한 19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통과되지는 못했고 우리가 21대 들어서 여야 또 마침 위원들이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또 재정을 확충시키는데 지역 재정을 확충시키는 데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은 중원부원 됐습니다만은 재정을 분권시켜줘야 된다. 재정과 관련된 법률 제도가 정비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좋은 말 해주셨습니다.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은 필수 요건이죠.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국회 입법되는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 상정된
지방분권 법률안에 대해서도 두 분 의원께서 잠시 이제 언급하셨는데 이게 누가 총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또 김영동 의원님은 법률가이시고 네. 또 이성수 우리는 행정 전문가이시니까 두 분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여권에 둘 게 아니고 야권에서 좀 주도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차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주문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여쭈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과거에 특히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게 정부 주도로 이렇게 좀 입법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워낙 또 방대한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여당 입장에서는 그 법안이 서한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당정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돼 있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숙지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아주 방대한 양의 개정안 또 관련되는 부수 법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또 악용되거나 또 이게 좀 그런 소지도 있는 부분이 이게 또 오해의 소지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를 시키느냐 또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데 있어가지고 여야 합의에 통과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특히 이제 주민 자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런 정치성을 또 배제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틀이 갖춰져야지 말 그대로 풀뿌리 이제 그 자치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제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이라 그런 쪽으로 이게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서로 간에 이제 좀 우려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충하거나 아니면 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일단은 뭐 제외시키거나 해서 이제 다음 논의를 미루고 여야 간 합의된 거 위주로만 통과시켜 나가면은 더 그래도 좀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런 입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제가 직접 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자문 또 조언을 좀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 하신 말씀 계십니까? 뭐 야가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주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법률이 뭐 기본법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제가 발의한 법령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법인데 이 법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마 몇 개 비슷한 내용의 안이 미리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대표 발의했습니다만은 하반기 통하면은 민 쪽에서 지금 의회 내에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민간 쪽에서도 이 부분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내용이 특히 서울 재경에 돼 있는 뭐 대구 경북 향후회라든지 충청도 향후회라든지 호남 쪽의 향후회라든지 각 지역에 특히 지역에 있는 많은 민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의회에다가 아마 청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도 제가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가 돼가지고 뭐 이 말씀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만은 여야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숫자도 작습니다만은 대다수 우리 의원들은 촌 출신이던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게 굉장히 명분이 있고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당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아니다. 위기 지역으로 선정된 좀 더 경북이 북부 지역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만은 인구가 없어서 우리가 정치력을 유지하거나 이어나가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하반기 특히 정기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의제를 던지고 여당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아마 지역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수도권의 취향에 있는 지역 출신 분들도 굉장히 호응하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관련 부분을 통과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분 김영동 아니, 이 법안 한 말씀만 제가 예, 부탁드리고요. 말씀해 주시죠.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공동으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에 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 4대 협의체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라는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방 4대 협의체 안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시도지사인데 여당도 계시고 야당도 계시죠. 뭐 여기 시장도 마찬가지시고요. 근데 이제 한 목소리로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현재보다는 좀 진위로한 형태로 진전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데 다 공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야 따로 없이 진짜 지역과 주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이 뭔지 좀 공감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되겠네요. 사실 시도 협의회, 4개 단체 협의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예. 오늘 우리 김영동 의원님하고 김성수 의원님이 의욕적으로 의지를 굳게 표명하셨으니까 앞날이 좀 밝다고 생각합니다. 200% 감사드리고요. 공감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안을 이제 성안을 해가지고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게 설명을 했을 때 사실은 특히 우리 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게 아주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미약하다고 이게 좀 그런 불만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좀 상당히 진일보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라도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심정적인 지방 분권 또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제도적인 노력들을 하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부분만 예약안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이해가 서로 되고 또 절충이 되면은 무난히 이게 좀 통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 분권 운동하는 분들 모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전부를 다 얻으려고 전부 다 이른다. 그래서 우선 여야 합의되는 법부터 통과시켜놓고 그러다 보면 차츰 수정 보완하면은 언젠가는 프랑스 같이 완전한 지방 분권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역할을 하자 기대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구시 분권 협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이제 수범적으로 분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쉽고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사다가는 분권 토크, 그다음에 지방 분권 뮤지컬, 지방 분권 플래시몹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대구 시민들이 지방 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어느 타 지역보다도 높은 편이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긍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법권이나 조직권, 재정권, 특히 조정권이 입법돼야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간주 입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시 서말도 끼어야 보배에 되듯이 아무리 좋은 지방 분권에 대한 외침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방 분권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법과 통과를 위해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고 앞으로 지방 분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또 표명해 주시고 고맙게 감사하고요. 이 지방 분권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살면서 앞장서 주시길 그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자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우리 김현호 의원도 말씀하셨고 이게 재정 분권이 잘 핵심인데 자치 분권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게 임기 내에 처음에는 6대4로 하겠다고 했다가 국세 지방세 비중을
그거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일단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맞추고 나아가서 이제 그 6대 4까지 앞으로 이제 하겠다 이런 약속을 뭐 대통령도 뭐 이렇게 공약으로 얘기했죠. 입으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1당의 재정 문건을 통해 가지고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1%까지 10%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저 균등사무 일부를 이제 지방으로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1당의 재정 문건을 통해서 현재 지금 겨우 한 이 75대 25 정도도 아직까지 그 정도 채 안 되는데 그래서 2당의 재정문건 논의가 이제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2당의 재정문건 논의할 때 제가 계속 그 기재부하고 관계부처에 주장했던 게 어쨌든 그 7대 3으로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7대 3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라 기재부나 이쪽에다가 해서 이제 논의가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거의 지금 그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에서는 협조를 안 해요 보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보다 아주 그냥 그 미세한 지역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척이 안 돼 왔었고 또 그 와중에 또 코로나까지 이제 그 겹치니까 이게 대통령은 물론이고 뭐 여당은 뭐 전혀 이제 그런 쪽에 이당의 재정부에 대한 의지가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진짜 이게 7대 3은 고사하고 지금 현상에서 더 진전된 그런 분권안, 재정 분권안이 나오기도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상당히 좀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라든지 혁신적인 그런 재정 분권 방안, 특히 이제 소멸위기에 있는 그런 안동이나 의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최소한의 그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력 확보 방안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자치 분권이 이게 말로만 자치 분권이 이거는 허울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앞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좀 모색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 좀 한번 하시죠. 굉장히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우리 대구시장님 물론 안동에서 좀 이거 오셨습니다만 아마 재정이 다 바닥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것 같고 재정 분권이 안 되면은 재정이 중앙에 종속이 되면 정치도 종속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짧은 의정활동 경험이지만은 이게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못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 출신 의원들은 굉장히 알게 모르게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재정이 제대로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사감을 통해서 안 주겠다 했을 때 의정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게 어느 정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이른바 재정이 확실하게 분권화되고 독립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도 계속 예속되는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제도적으로 이게 어떤 감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아마 75대 25 정도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누가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것이 법률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법이라고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된다, 입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한 가지 우리 김 의원님 부탁드릴 것 예, 맞습니다. 현재 이제 자치경찰법이 이제 상정이 예. 그것도 뭐 많이 후퇴해가지고 지금 네. 이원제가 단일화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라 통과시켜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대구에 뭐 이제 경찰수준 국회의원하고 뭐 희극사에서 같이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 논쟁을 벌이다가 사람 조금 있어가지고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치웠는데 이것도 사실상 미생치안입니다. 제일 중에 밀착 미생치안이고 교통 방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간과해버리고 그냥 뭐 자기들 밥그릇 산 비슷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투영되는데 반드시 5분이니까 통과시킬 때 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도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게 중앙의 별이가 잘 흔히 말하는 수사에 대한
헌법, 사법의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자치경찰이 논의돼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헌법상 통제가 아니고 자연인 어떤 정치인에 의한 이 수사가 임의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의심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실제 그런 피해가 있고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고 자치분권이 논해지니까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고 이 자치경찰에 대한 좋은 그 이미지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국민과 시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협조하지 않지만 제주도 자치경찰 하고 있는데 여기 순기능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모델을 내가지고 좀 하면 좋겠는데 제주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들이 순기능이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제 박사님은? 예, 제가 자치경찰 지금은 이제 저희 조직 안에서 지금은 담당하지 않지만 제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제주자치경찰은 나름 이제 실제적인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한계는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자치경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공감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정부 안에 의 경우에는 아까 사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자치경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 앞서서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어야 한다는 그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방자치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중앙부처의 일개 부처가 하는 일 이런 수준의 행정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은 복지도 하고 건설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 생활 밀착형이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결합된 종합행정인데 경찰에 관해서는 지역의 그 주민들의 안전, 생활 안전, 치안 가장 밀접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시기가 지금이 맞느냐, 조금 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나 여건을 만들어 간 뒤에 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간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지역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치경찰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도 그래서 경찰위원회를 두는데 명목상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둬서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하게 가져가고 대신에 지역 치안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 단계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실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차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관해서는 입법을 하시는 이쪽에서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부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하시는데 참할 수 있어요. 자치경찰이 이제 그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이게 자치경찰제로 됐을 때 주민한테 어떤 편리와 편익이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위험 요소는 없을 것인가 그걸 두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번 국회 들어와서 정부가 의원 청부입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통해서 낸 자치경찰 법안 자체가 굉장히 또 이게 내용이 좀 변질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당략적으로 지금 이 법안을 가지고 지금 좀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자치경찰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참만장론이 다양합니다. 각계의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케이스에서 거꾸로 이제 지금이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을 다 국가로 일어난다고 제안했을 때 찬성하겠느냐? 넌 더 반대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을 통해서 권력이 더 국가경찰로 다 모으면은 더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론을 얘기를 좀 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쪽에서 무리가 있고 어떤 쪽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치경찰 주제는 우리 말고 또 다음에 또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기회를 같이 하는데 이게 아래에 있었던 광화문 차벽 보셨지 않습니까? 경찰이 내일부터 국감이 되면 아마 행안위 차원에서는 경찰청 국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통제되고 어떻게 변형이 될지 흔히 말하는 중국을 공안국가라 그러는데 과거 30년 전에 80년대 초후반에 정말 경찰이 득세했던 그 시기로 가는 거 아니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 경찰권이 굉장히 위험하고 큰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의 통제라는 것은 국민에 의한 통제거든요. 이거에 대한 신뢰나 확신이 없으면은 요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게 이제 분할의 미학이라 그럴까요?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경찰은 그 자체가 권력이고 수사까지 가능하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임의동행 그냥 수색 이게 그냥 자연됐지 않습니까? 차량 세워놓고 한 3-4번씩 이렇게 검색하는 검문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도 않고 경찰청장 말 한마디로 대통령 의중 파악해가지고 차벽 설치하고 검찰 검문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자치경찰제 많은 국민들이 그 경찰이란 말 자체를 꺼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헌법상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절감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청문회 차원이든 아니면 다른 공간이 있을 때마다 그 체포 그다음에 구속을 임의로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이 우리한테 신뢰가 된다 그리고 헌법상 통제를 받는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치경찰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개헌을 하셔야 되겠네요. 경찰 헌법 안에는 경찰에 관한 조항이 없으니까. 마무리는 하여튼 뒤가 더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기대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